미증시에 대한 마감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히트앤비트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여부 우리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해냈네요. 네, 맞습니다. 이틀 딱 쉬었죠? 지난 주말까지 강세하다가 이틀 약간 쉬는 모습. 그렇다고 막재라기보다는 협상을 앞두고 뭔가 좀 관망 분위기, 그리고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여하튼 오늘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당당하게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90%, 그리고 멀티플 정하는 금리가 10%, 나머지 기타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라는 것은 사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할 때 똑같은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무슨 재료가 있느냐, 무슨 정보가 있냐,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딱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냐 나쁘냐, 그거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고 파는 이유,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저는 미국 주식이건 하는데 큰 어려움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굳이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계속 손해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주위 분들이 있으면 진짜 새벽마다 저희 머니터의 방송 보시는 게 네. 진짜 정답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리면 S&P 500,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고요. 러셀 2000이 아주 조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다우지도 약간 정도 1% 남짓 모자라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S&P 500은 오늘 올해 들어서 벌써 8번째 사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 잠깐 먼저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 매출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익은 여전히 조금 더 좋아졌지만 모든 것에 오늘 굳이 호재를 따진다 그러면 순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생각했었는데 좀 플러스 났거든요. 다만 이것은 투자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앞선 코너되다시피 지금 실적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던 것 중에 일론 머스크 앞으로 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더 점차 보도가 되겠지만 핵심은 하나거든요. 결국 그냥 수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소위 테슬라의 그런 사이버 세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올해 풀 생산을 하겠다, 본격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세미 트럭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캡이죠. 좀 쉽게 해서 더 작은 형태의 모델 2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요. 사이버 캡도 양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요. 네. 그러면서 하는 거가 이제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AI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 가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일단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더 주목하는 것은 역시 반도체 흐름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지수는요, 무려 16일 연속 올라갔어요. 16일요. 16일 연속한 것은 미국은 늘 말씀드리면 통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4년 만입니다. 2002년에 이렇게 16일 연속 올라간 적이 있고 처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고요. 상승률이요, 그동안의 보름 동안의 상승률이 무려 32%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 레버리지 하신 분은 엄청나게 수익을 낳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7, 8% 올라갔죠. AMD 같은 경우는 오늘 또다시 급등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좀 말씀드렸지만 D램 같은 경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한 40% 시가총액 차지하죠. 그리고 EWI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절반. 근데 앞서 말씀드린 D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75%니까 그만큼 집중된 투자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튼 EWI도 지금 6%대 오늘 급등한 흐름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좀 보여드리면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담배 회사도 오늘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필립 모리스도 오늘 주가지 많이 올라간 흐름이 있겠습니다. 한편 4월 달에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주가 각각 월간 17%에서
적게는 10%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이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어닝콜이 6시 30분 우리 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 사업에 대한 내러티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주가의 관건이 되는 거니까요. 또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헤드라인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GE 버노바. 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실적을 보니까 지금 전력 수요가 폭발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GE 버노바랑 또 같이 있다가 헤어진 거가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게 네. 3년 전에 이제 분할했죠. 두 개가 분할할 때 보면 시가총액 차이가 1대 4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4였으면 GE 버노바 1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 4로 분리됐는데 오늘자로요. GE 버노바가 GE 에어로스페이스 넘어섰습니다. 와. 그것은 그만큼 GE가 같은 여러분 4배 정도 더 빨리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E 버노바가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계에서 GE 버노바는 시계에서 전력에 대한 그런 전력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수요의 폭주 이거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공급 부족이 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디램 수요의 부족이 내년에도요, 내년 말까지도 여전히 수요의 60%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어디 짓는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더 먼저 나온 것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할 때 보면 결국 GPU도 필요하고 디램도 다 필요하겠죠. 하드디스크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별로 수치를 둔감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올해 예상되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미국 정부나 미국 기관들이 발표했던 데이터 센터를 100이라고 짓겠다고 예상했다고 전제를 하면 지금 내년까지 질 수 있는 것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0이란 거가 지금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전력 설비도 부족하고 메모리도 부족하고 하드디스크도 모든 하드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왜 지금 시장에서 다시 그런 우량 대형주 미국에서는 우량 대형주로 표현하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격 구조가 우리가 보면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산업재 내에서도요, 산업재 전체 섹터에서도 제일 큰 거는 역시 여전히 캐터필러가 가장 큰데요. 지금 네. 오늘 GE 버노바가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GE 버노바가 엄청나게 힘이 커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공급이 도저히 못 쫓아가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다 앞으로 지금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결국 로보택시나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언젠가는 세상에 운전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2026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입니다. 2035년에 되면 운전하는 게 금지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너무 과하게 예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여러분들 수많은 자동차들이 전부 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걸 채우는 게 뭐겠냐라만 생각하시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E 버노바 오늘 많이 뛰었고 그러면서 지금 컨센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추후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아마존과 엔스로픽 파트너십 수혜를 받는 마벨 테크놀로지. 마벨이 요즘 파트너십 발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엔스로픽이랑 같이 해보니까 좋아졌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엔소로팩에 대규모 투자했다는 거 아십니까? 투자하기로 다시 추가 투자한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슈가 된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좋아지는 여기서 수혜를 보는 것들이 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WS라든가 그리고 컴퓨터 파워를 확보하면서 아마존의 수요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같이 파트너십으로 엔트로픽이 같이 간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큰 변화를 다 한번 노리고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냐 하면 다시 한번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그리고 5G 인프라용 고성능 반도체 솔루션 등을 설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팹리스 기업이라고 아하.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꿈꾸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수요 폭등에 힘입어서 커스텀 AI 같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마벨 이런 것들,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강력한 것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벨이 이번에 얻는 실질적 이득이 어떤 것이냐? 결국 그동안에 마벨이 아마존의 비즈니스 칩 생산 개발에 상당히 같이 협업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파트너십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WS 트레이니엄의 공급망이라든가 주요 파트너사를 좀 정리한 거가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마벨이라든가 약간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크레도가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아스테라 랩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별로 소개한 적이 없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핫한 종목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언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소매 주식. 소매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다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이 조금만 좀 쉬거나 조금만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물론 뭐 정부분도 계시고 뭐 언론도 그렇지만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끝났다. 미국은 망했다. 미국의 달러의 패권은 이제 사라졌다. 네. 이런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를 얘기했겠죠. 뭐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중시해서 객관적으로 나름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저희 지난 금요일 새벽에 딱 일주일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 그 미국의 주요 4대 은행들이 실적을 다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개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냐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맥도날드에서 뭐 소비라고 어디서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카드 소비 증가율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레스토랑이 됐건 레저가 됐건 여행이 됐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텔 관련주들이 다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이죠. 지금 개인들의 예를 들어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것도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네. 전쟁도 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소비 심리도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체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거죠. 저희가 미국의 LA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휘발유 가격이 6.5달러, 갤런당 6.5달러 하면서 한국도로 하면 2,500원까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나라 뉴스 보다가 물론 미국 LA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에 좀 비싼 지역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눈을 다시 보고 저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 있는지 봤더니 미국 LA에 이제 예를 들어서 베버리힐즈 같은 좀 좋은 동네인데요. 기름값이 갤런당 8.5달러입니다. 지금. 8.5달러면 리터당 3,500원입니다. 네. 미국에 3,500원짜리는 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나네요. 일이거든요. 아유. 진짜 10년 전, 20년 전 라떼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한 거 하면 예를 들어서 갤런당 보면 갤런당 1달러 이하가 엄청나게 자주 썼던 일인데 네.
그게 바로 지금 $8 50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차 어렵지만 그렇다고 소비가 안 하냐?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을 내려라고 대선 강의 비용이 줄어든다. 건전한 사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UBS가 소비 데이터에 반전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주가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들을 몇 개 제시하고 있는데 UBS에서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데커스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워낙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작년부터 주가는 재미없었던 흐름이 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는 재미없는데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탈이 계속되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가시성이 확보되고 있다. 한마디로 데커스가 됐건 무슨 다른 신발이 됐건 요즘 뭐 스케쳐스 같은 상당히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면 나이키가 갖고 있던 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에서 보면 데커스를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UBS에서 탑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러닝 아시지 않습니까? 심벌로 보면 온입니다. 온홀딩스. 온러닝 브랜드 여러분 옷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JX 컴퍼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회사 그리고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탑픽으로 제시된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소비 관련주들이 워낙 오랫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터라 전쟁만 없었다면 아마 이상 없이 올해 많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 관련주 회복할 만한 종목 찾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제시해 주신 7개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히트앤비트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